한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에 북, 연평도 이전나 협박.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추가 도발을 막아낸 당시 해병대 부대 장이 해병대 사령관이 되어 지난주 국정감사에 나왔죠. 이때 한 발언을 두고 북한이 격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과 군 장병이 희생당한 연평도 도발을 입에 올리며 유가족애가 숨을 후벼파는 조롱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북한은 백령도 해병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을 핑계로 연평도에 170여 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발사해 민간인과 해병 4명이 숨졌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어제는 대놓고 연평도 포격을 자랑하며 또다시 도발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TV. 어제 남조선 민심은 객적은 허세를 부리는 이승도를 비롯한 군부 세력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연평도를 벌써 잊었는가?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의 한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 지난 15일 해병대 국정감사년 5월 4일 유사시에 한박도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이사 단에 있는 화력 계획을 했습니다. 북한은 이 사령관의 이력까지 상세히 소개하며 비난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TV. 어제 이승도로 말하면 골수까지 동족 대결에 환장한 대결 광신자로서 연평도 해병대 부대장으로 있던 지난 2010년 감히 우리를 건드렸다가 우리 군대의 불손하게 맛을 톡톡히 본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령관을 무모하게 불로 뛰어들어 죽는 불나방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TV. 어제 참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무모하게 날아드는 분합이 불나방, 엄지새끼와 신통이도 같습니다. 이 사령관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13분 만에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조롱과 비난에도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국민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왕즉위식 다자회의 지소미아 종료. 한일관계 변곡점 서울 뉴시즈 김성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 덕인 일왕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달 말부터 한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다자회의가 열리고 다음 달에는 연쇄적인 안보회의까지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정부를 대표하는 축하 사절로 참석하기 위해 오는 22에서 24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이 총리는 방일 마지막 날 아베 신조, 안배삼 총리와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면담 시간이 제한적인 만큼 수출 규제나 군 사정보 보호 협정, 그소마이어, 지소미아 종료 등 구체적인 사항까지 접근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대신 이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 의지와 함께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한 회의 개최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정상 간 대화 재개에 물꼬를 트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3, 한, 중, 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 달 16에서 17일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다. 요미우리 신문도 지난 19일 한국 정부가 내달 열리는 국제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효력이 상실되는 다음 달 23일 이전에 정상회담을 열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예민한 사안인 강제징용 문제는 정상회담 이후
도로 실무 협상을 열어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것이 마지막이다.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1년여 만에 한일 정상이 마주하게 된다면 수출 규제, 지소미아 종료 등 복잡하게 hin 양국 갈등이 큰 틀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다만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한일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단기간에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는 낙관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 1+1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가 배상에 관여하는 1+1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일본은 대법원 판결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집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상 태를 시정해야 하고 한국 법원이 판결 강제이행을 위해 일본 기업의 재산을 금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 직전 열리는 연쇄적인 안보회의도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지소미아가 1년 단위 협정임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 공식적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먼저 다음 달 15일 서울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 SCM가 열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안보 이슈를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SCM이 한미 현안에만 집중하지만 영내 관심사 중 하나로 지소미아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 전인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태국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ADMM+도 열린다. 랜들 슈라이보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이달 초 ADMM+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한일국 방장관 회담 개최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11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나 진행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 복원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벌써부터 거론된다. 지소미아는 종료 선언이 이미 이뤄졌지만 복원은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 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며 지소미아 복원 기회가 남아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전임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과 비교하면 고노 타로 방위상은 전임 외무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노인 단기 위주로 일자리 느는데 고용률 개선 낙관적 평가. 경제 상황 인식이 아니라다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전반적인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20일 내놨다. 노인과 시간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지적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당연하다. 조사 시 점에 따른 착시라고 각각 반박하면서다. 그러면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은 과거 정부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이라며 적극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핵심적 고용지표로 생각하는 15에서 64세 고용률이 67.1%로 년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한일의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2달 연속으로 기록했다. 실업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의 구체적 수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령별로 세분화해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황수석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해왔던 청년 고용의 경우 고용률이 0.8%포인트 올라갔고 실업률도 1.5%포인트 떨어져서 지표상 상당한 큰 폭의 개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34만 명, 취업자가 23만 1000명 늘었다는 점을 들어 인구 요인을 같이 살펴보면 노인을 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된 것, 취업자가 늘어 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4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각각 17만 9천 명, 1만 3명이 감소했다. 황 수석은 30대의 경우 전체 인구가 10만 6천 명 감소한 데 반해 취업자가 1만 3천 명 감소한 것은 사실상 고용률이 0.9%포인트 증가한 효과라며 인구 감소폭에 비하면 취업자 감소폭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40대 고용 감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시간 위주로 고용 형태가 재편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황 수석은 9월 고용 동향에서 1시간에서 17시간 초단시간 일자리에 속한 취업자가 37만 1000명 늘어난 데 대해 조사 시점에 따라 월별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1에서 9월 평균을 내면 36시간에서 52시간 핵심 일자리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근로 형태 다양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조 2시간제 시행 및 여성 고령층 취업자 둔가 등에 기인하며 이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최근 고용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그 원인으로 온라인 및 자동화와 같은 기술 변화, 미중 무역 갈등 등 국제 경제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는 일자리 예산은 약 10% 내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에서 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국회 입법이 안 됐을 경우에 행정부 차원에서 어떤 수준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 방안의 계도기간 설정, 처벌 유예 등이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300인 이상 내 기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계도 기간을 둔 바가 있다며 국회 입법이 안 되면 정부 차원에서 계도 기간을 포함한 보완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